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00명대 나왔습니다. 그죠? 7,175명. 역대 최다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죠. 840명대로 역대 최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세 따라잡기 힘겹다. 말 그대로 거의 힘들죠. 그죠? 아무튼 11월 아무튼 언제였죠? 12월 6일, 월요일부터였죠. 월요일부터 방역 강화 대책이 실시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이 효과 나타나기 위해서는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죠. 계속 1000명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 힘겨운 상황이라며 현행 재택 치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사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7,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63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66명 늘어 84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의료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 치료를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등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 밖에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 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7,000명대, 위중증 환자 800명대 이렇게 나와도 정부의 대책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잠깐 천은미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체육관이든 컨벤션이든 빌려서 병상 확보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레키로나조 처방 확대 말로만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모르는 의사들, 모르는 보건소들 더 많이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답답합니다. 말로만 협조해달라 의원권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대책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주분이신데요. 코로나 국민청원 올려온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그 해당 경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동의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도 적기에 투약하지 않아 국민이 죽어가는 나라라고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식품의약처가 정식으로 허가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증 및 중등증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투약받지 못해 위중증으로 발전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양병원 집단 감염으로 병원 이송을 대기 중이던 확진자가 사망하고 요양병원 종사자는 감염된 어르신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자택에서 병상 배정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도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3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투약만 했으면 살 수 있는 수백, 수천의 생명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의 중증화 가능성이 큰 환자들을 중심으로 투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용 방법이라는 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매일 사망자가 수십 명 발생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위중증 환자는 초기에 레키로나주를 투약하면 위중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며칠 지나면 환자들 중 일부는 사망자 수에 포함될 것을 생각하니 이게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코로나 확진 초기 경증이나 중등증 상태에서 투약받지 못한 사람들 중 위중증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원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묻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에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라고 안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중 적지 않은 수의 의료진이 코로나 치료제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치료제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증 또는 중등증 상태에서 급격히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증화 가능성을 틀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초기에 투약하지 않아 사망한 사람은 정부 정책에 의해 생명을 잃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국가 전액 부담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자비로라도 맞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국내에서 40만원 수준에서 제공되는 치료제를 환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 외국의 치료제 가격인 250만원 수준에서 부담하더라도 치료제에 맞는 이득이 분명히 커 보이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률에 의한 문제라면 규제 샌드박스나 정부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없습니다.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병상 압박과 코로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생명들이 치료제를 초기에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의료진의 삶을 K방역이라는 정부 정책에 갈아넣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적극적으로 투약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네, 지금 1800명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해주셨고요. 아직 검토 중인 부분이라서 아직 공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영상 댓글에 경로를 올려 놓을 테니까요. 또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자 CEO가 오미크론 전염력 강해, 전염력은 강한 부분이죠. 다른 변이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죠. 화이자 CEO, CEO 카운슬 서밋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지만 증상은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전염은 수십억 명의 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변이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증 환자들이 많다는 초기 연구 결과에 대해 아직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죠? 지금 대략 나온 부분,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떨어진다. 파우치 소장이 그죠? 거의 확실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이 발언으로 미 3대 지수가 급등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벽 2시 델타와 다른 오미크론 찾아냈다 해서 오미크론 검체 찾아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변이의 패턴을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 토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새벽 2시에 검체, 오미크론 의심 검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이 일단 새벽 2시쯤에 오미크론 변이 국내 첫 검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9일 오전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12월 8일이죠. 의심 검체를 찾아냈다고 했으니까
이 의심 검체 자체가 그죠? 셀트리온 쪽에 제공이 되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제공이 되었고 아마 셀트리온에서 네, 연구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겠죠. 네, 해서 네, 아무튼 새벽에 또 오미크론 의심 검체를 찾아냈다라는 기사 부분입니다. 빨리 좀 셀트리온에서 그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빠른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일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